자, 이어서 5번 문제 들어갑니다. 5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다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함수의 식을 만들어라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는 fx가 x-알파, x-베타 이 꼴로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야. 최고차 개수 1이니까 따로 적을 필요 없겠죠. 그런데 현재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x-a 분의 fx-x-a가 5분의 3이다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살짝 이렇게 적어봤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플러스 x-a 그리고 fx 플러스 마이너스의 x-a다. 근데 이게 5분의 3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걸 만족시킬 때 중요한 건 fx의 두구를 뭐라고 했다?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여기 화면에 살짝 그렇지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 얼마겠느냐라고 묻는 문제예요. 아, 그러니까 현재 지금 모르는 문자가 알파 베타 말고 a도 있는데 a는 필요 없고 이걸 알파 베타로 좀 바꿔달라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알파 베타가 주인공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a를 한번 넣어봤어. 그럼 a를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여기는 a-알파, a-베타. 여기는 0. 여기는 a-알파, a-베타. 그리고 여기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5분의 3 나왔다는 거야.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 여기는 어차피 여기니까 싹 사라진다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약분이 되면 얼마 되지? 그럼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약분이 되면 얼마다? 1이다. 아, 그러면 이 값이 나오질 않잖아. 이 뜻인 거예요. 그 얘기는 현재 이것은 약분이 되면 안 된다. 약분이 성립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바로 우리가 보다시피 이 값들이 중에서 하나는 0이 나와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면 약분이 안 된다는 것은 A가 알파거나 또는 A가 베타라는 뜻이구나. 이 뜻이 되겠죠. 왜냐하면 0이 아니면 0들이 아니면 약분할 수 있잖아. 그러면 1이라는 건 5분의 3과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데 그럼 뭘로 푸느냐? 정답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하나를 자꾸 풀 텐데 이 변수를 A에 관한 정리를 할 거냐? 아니면 이걸 푸겠다면 A를 알파에 관한 정리를 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값이 뭐죠? 바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 얼마겠는가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원하는 알파 베타에 관한 정리를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하,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풀 때는 A를 알파라고 가정을 하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A가 알파라고 가정을 할게 라고 한다면 현재 이 식은 리미트 x가 a다. a로 간다? 아니 이걸 알파로 간다로 바꿔달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는 x-알파, x-베타. 여기도 x-알파, x-베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식을 x-a가 아니고 알파라고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이 5분의 3이 되게끔 해달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양쪽은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통인수인 x-알파로 뽑아내면 여기는 x-베타 플러스 1 여기는 x-알파를 뽑아준다면 여기는 x-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5분의 3이다. 그러면 양쪽에 0으로 가는 인수를 제거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여기는 얼마다? 바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5분의 3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각각을 찢을 게 아니고 내가 구하는 값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니까 나는 이 전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서로 크로스해서 계산을 해준다면 5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5는 3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이다. 정리가 될 거고 2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현재 정리하다시피 8이 될 것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4다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4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궁금할 거야. 그러면 A가 베타일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럼 만약에 여기를 살짝 바꿔볼게. 그러면 A가 만약 베타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 식은 어떻게 바뀔 거냐? 이게 베타라고 가정하면 공통인수가 이제 x-베타가 되면서 여기 남은 식은 베타 뽑아나면 x-알파가 남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남는 때 제거하고 여기다가 이제 베타를 입력하게 되면 이 식 자체가 바로 베타-알파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풀이 과정은 똑같으니까 나중에 끝나는 이 값은 결국에는 베타-알파가 4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절대값을 씌운다면 값의 차이는 전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구하는 값이 뭘까를 확인하고 그 구하는 값에 맞춰서 식을 정리한다면 사실은 매우 쉬운 문제가 되겠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만약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데 그냥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아까처럼 약분하면 1인데 이거 5분의 3이라고? 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항상 극한은 0에 가까워진다지 0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17 수능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2020 6월달 모평 문제입니다. 현재 문제 보다시피 나는 모든 다항 함수다 라고 설명했어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되죠? 첫 번째, 최고차 수를 주지 않겠다. 그래서 앞에서 이 문제를 주는 겁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이걸 통해서 뭐 해라? 최고차 수를 구해와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최고차 수를 통해서 최고차 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라? 나머지 미정계수를 구해라. 근데 여기에 모든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럼 모든이라는 것은 함수의 식이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함수의 식이 따로따로 이렇게 2개 이상이 나오거나 아니면 함수의 식은 하나인데 안에 미정계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미정계수를 못 구해서 미정계수에 따라서 값이 계속 요동을 칠 거다라는 두 가지 경우의 수.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함수의 식이 2종류 이상이 나온다. 혹은 함수의 식은 하나인데 미정계수가 발생을 할 거다. 그리고 반드시 그럴 경우는 미정계수의 제한 범위를 통해서 함수에 대한 흐름을 확인해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가 딱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가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F1의 최대값을 가져와라 라는 질문에 도달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현재 x의 n 플러스 1승이야. 그 다음에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4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이 6이다를 먼저 풀어주셔야 돼요. 항상 문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후에는 0분의 0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얘가 상승이니까 이 fx를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뭐다? 4차 이상일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최고차 수인 n 플러스 1이 4보다 같거나 크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n이라는 값이 얼마? 3보다 같거나 클 때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때 중요한 것은 현재 나는 fx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여러분들이 꼭 공부할 때 분자 전체를 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fx-4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이라는 이 분자의 식은 얘가 4차 이상이면 근데 극한값이 0이 아니니까 여기도 0이 아니려면 분모 분자의 최고차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x의 n 플러스 1승이 똑같이 나와줘야 돼.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최고차수가 n 플러스 1이고 비율이 여긴 1이면 여기는 6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fx는 뭐다? 이거를 이항하는 순간 최소한 이 밑에 영역에 누가 들어온다? 얘네들이 들어올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6x의 n 플러스 1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식하고 얘랑 혼합되기 때문에 식은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이렇게까지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첫 번째 식은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정리는 만약에 n 플러스 1이라는 게 3일 수도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n이 바로 얼마다? 2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리미트 현재 fx라는 식을 찾아본다면 현재 여기서는 이제 뭐가 돼? 나는 x의 3승 더하기 1이요 이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자는 fx 빼기 4x의 3승 플러스 3x 제곱이라는 이 분자의 식은 결국 분모의 최고 차수인 x 3승꼴의 6배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야 돼. 분자가. 그래서 분모 분자의 최고 차수가 같으면 개수 비교를 해달라는 뜻이죠. 나는 이렇게 될 거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fx는 이 값을 넘겨주는 순간 x제곱은 모르겠지만 이 마이너스 4x 3승은 얘랑 합쳐지면서 10x 3승꼴의 식을 가질 거다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식. 아니, n 플러스 1이 2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면 n이라는 것은 얼마다? 1이 될 거야. 이 되는 거야. 그러면 fx 마이너스 4x의 3승 플러스 3x 제곱이라는 식은 분자가 이제 x의 제곱 더하기 1꼴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6x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fx라는 것은 결국 넘겨주는 순간 4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게 끝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fx의 꼴은 총 3종류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여기까지 정리해 보고요. 그러면 살짝 정리해서 여기 첫 번째 경우에 결과만 적어 볼게요. fx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6x의 n 플러스 1이다. 6x n 플러스 1승, 나머지는 나도 잘 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x 3승이야. 나머지 나는 잘 몰라.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4x 3승 더하기 3x 제곱이에요. 4x의 3승 더하기 3x의 제곱이구나. 나도 잘 몰라. 이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n이 기본적으로 3보다 작거나 클 때, n이 2일 때, n이 1인 경우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결과의 엔딩이다. 먼저 우선순위로 이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봤는데 리미트 x가 현재 0으로 갈 때 xn승분의 fx가 이것이 바로 4다라고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x가 0으로 좀 분모가 0이 되죠. 그 분모가 0 되는 게 x가 n개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분자는 무조건 그걸 뭐 해야 돼? 제거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fx라는 것은 네가 x를 n개 가지고 있다면 최소 나도 x는 n개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야 얘랑 약분할 거죠. 그리고 나면 현재 여기서 이렇게 식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 얘를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0을 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0을 넣겠다. 그럼 만약에 여기 x 관계식이 있다면 x를 0로 줘서 다 지워질 거예요. 결국 누가 남는다? 결국 극한값인 4만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만약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의 제곱분의 5x의 4승 마이너스 4x의 3승 플러스 3x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요건 0으로 갈 때야. 그럼 x가 0으로 갈 때 이 공통인수인 x제곱을 뽑아낸다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제거하고 나면 현재 이 모습 안에다가 이제 0을 넣을 건데 만약 네가 x를 갖고 있다면 0을 넣는 순간 이 값들 다 어차피 다 0 되면서 뭐만 이렇게 상수값만 남을 거고 이 극한값은 3이다 라고 써줄 거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fx라는 건 결국 xn승이고 나머지 차수들은 있겠지만 0을 넣으면 싹 사라지고 남은 상수값만 남겠네. 그게 얼마다? 4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즉, 이 식은 마지막이 4x의 n승으로 끝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끝나는 최고 낮은 차수를 알려주겠다. 그러면 결국엔 이 내용을 앞에 있는 것과 결합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종 결과는 fx는 무엇입니까? 6x의 n 플러스 1이다. 이 최고 차수는 얘인데 제일 낮은 애가 4x의 n승이야. 그러면 여기가 n 플러스 1은 바로 옆에 4x의 n승이 있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10x의 3승이네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n 대신에 2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n 대신에 2를 넣어주는 순간 여기는 바로 4x의 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n이 1이면 여기가 4x니까 여기까지는 확보가 됐는데 이 밑을 몰랐단 말이야.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나는 구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세 종류가 나눠진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fx 구했으면 이제 마무리는 f1 값을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1 넣어주시면 6 더하기 4가 되면서 10. 여기는 1 넣어주는 순간 14. 1 넣어주는 순간 4 더하기 3 더하기 4. 그러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바로 11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중에 제일 큰 값 누구니? 하면은 바로 14라는 값을 구해주시면 이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것만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에는 시험 문제 낼 때 F1의 총합이 얼마냐라고 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F1의 총합이 얼마냐? F1의 최소값이 얼마냐라고도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경우를 차분하게 푸는 연습을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오면 최고차 수와 최고차 개수를 결정. 그리고 0분의 0꼴 통해서 나머지 미정계수를 구하겠다라는 기본 원칙을 우리 학생들이 잊지 않고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문제도 똑같이 풀어봅니다. 2020 수능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상수함과 계수가 모두 정수야. 이게 돼 있어요. 다항함수 fx, gx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고차수를 언급 안 할 거야. 이 뜻이에요. 그때 f의 최대값이 뭐야? 즉, 이것도 fx가 두 종류 이상이 나올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가에서 뭐라고 했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현재 x3승에 fx 곱하기 gx가 2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그러면 fx 곱하기 gx 전체의 식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최고차수가 같아야 되니까 x3승이고 개수가 2니까 여기는 2x3승. 그래야 극한값이 2가 나오겠죠. 나 이거는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fx, gx는 못 구해도 fx 곱하기 gx는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 곱하기 gx가 마이너스 4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설명했던 문제와 똑같죠? fx 곱하기 gx는 뭐다? 일단 얘를 제거할 식을 분자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여기다가 x제곱을 넣어준다면 이렇게 그럼 얘랑 소멸하고 0 넣어주면 남는 건 상수만 남을 거야. 근데 그 상수가 누구야? 바로 마이너스 4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마무리가 마이너스 4x제곱으로 끝날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현재 이 사실하고 이 사실을 결합해 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았어. fx 곱하기 gx라는 것은 결국 2x3승 마이너스 4x의 제곱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는 2를 뽑아주고 x제곱 뽑아주면 x-2내까지 정리할 수가 있죠. 자, 그때 여기를 논아 가져라. 이게 된 거예요. 다항함수니까 fx하고 gx하고 논아 가져봐 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나 x제곱 가질게. 그럼 나 x-2를 가지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다. 내가 x-2를 가질게. x제곱이다.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묻는 것은 뭐다? 요 숫자 1을 누가 가질 거야? 그러면 내가 가질 수도 있고 네가 가질 수도 있다. 이게 되는 거죠. 아니면 아니다. 내가 x-1을 갖겠다. 네가 x제곱 가져. 라고 하면 내가 2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x-2에 2x제곱을 네가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서 경우의 수가 토탈 4가지로 갈라지는 거야. 그러면 이 중에서 결국 f2의 최대값이 뭐야? f2의 최대.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x-1을 내가 가져버리면 이건 무조건 0 나오죠. 그러니까 난 0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결국 나는 뭐다? x의 제곱을 갖고 x-는 치워. 숫자 2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결국 f2란 바로 얼마다? 8이다 라는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풀었던 6번과 지금 풀어드는 7번이 이 유사성을 반드시 기억하고 문제에 대한 통일성을 확실하게 익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7번 문제 풀어봤고 바로 연결해서 이제 연속성, 함수의 연속성에 관련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